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 4강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상품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비드-19 코로나 시대의 전자상거래 인기 상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7대 유망 소비재별 수출 유망 상품으로서 청정가전, 의료약품, 의약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홈뷰티, 홈쿠킹, 디지털 장비 등이 있습니다. 청정가전으로서는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 의료건조기, 정수기, 비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약품으로는 이제 진단키트, 체온계, 혈압기, 자기건명기,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많이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인삼이나 홍삼, 비타민제,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제제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던 게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겠죠. 기존에는 마스크 잘 안 쓰셨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내용들이 있고요. 위생용품으로는 비누나 세정제, 소독제, 그 다음에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한참 또 인기가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홈뷰티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그 스킨케어 제품, 피부를 관리하는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외식을 하던 문화들이 좀 사라지면서 라면이나 스프 등의 이제 즉석 식품들 같은 경우 레토르트라 그래서 이제 또 물에 데우기만 하거나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인기고, 또 주방용품들,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라든지 주방용품들 같은 경우도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웹카메라, 마이크,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 기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온라인으로 비대면 의사소통 및 배송을 위한 디지털 장비들도 이제 좀 인기가 있다. 항균 멸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면역력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내용들이 있다 또 보시면 되시고요.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전환 등으로 홈오피스 구축 관련 물품들도 인기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라든지 미용, 운동을 다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런 기기들도 인기가 있다는 내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을 위한 수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상품 중개업을 또 영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도 상품 중개업을 하고 있고 수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수출이 용이한 상품의 조건으로서는 배송이 우선 쉬워야 됩니다. B2C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전자상거래 제품 자체가 부피가 크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EMS나 DHL, FedEx 등으로 운송이 가능한 상품, 샘플 발송이 또 쉬운 상품들이 수출이 잘 된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상품 단가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 3만 불 내외의 상품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B2C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료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가고, EMS 같은 경우도 요즘은 EMS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저렴할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좀 적당히 어느 정도 있어서 운송료를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자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의 인콰이리에 답변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그 지식을 쌓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제품들이 수출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상품 구내 구성이 용이한 상품, 상품을 복수의 업체로부터 소싱하여 추가적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제품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수출 실적이 적당히 있는 공급업체의 상품을 고르는 것들도 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외 제품이 나가서 판매가 되고 수출되었다 하는 것들은 바이어가 가져다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국어로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또 전시회도 참가하고 광고도 진행하고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에 또 유통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많이 보여진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 상품으로 또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규격 인증서, 수출 상품, 해외 규격 인증서 같은 경우 또 해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소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B2B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2C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라든지 쇼피라든지 일본의 라쿠텐 같은데 판매를 하실 때도 필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저런 제품을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들도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한국의 오프라인 전시회들 또 수출 관련 전시회들 바이어가 초청이 되는 전시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소싱하시면 좋은 또 기회가 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소싱 페어라든지 G페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짱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제 바이어를 초청하는 화장품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전시회를 가가지고 해외 바이어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스들을 또 가서 상품들 보면서 소싱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B2B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을 쓰다가 이제 포기를 하신 업체들 같은 경우 수출 의지는 어느 정도 있고 수출 준비도 되어 있는데 좀 바이어를 못 쓰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소싱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EC11.com 같은 경우 한국에서 만든 또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B2B 쇼핑몰이다 보니까 수출을 위해서 운영되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쪽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즈코리아닷컴 같은 경우에도 또 찾아서 또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상품은 또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 자체가 또 해외에 나가서 판매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한국 쇼핑몰들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같은 경우들 또 보시면서 인기 상품들 찾아보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홈쇼핑 인기 상품이나 그런 내용들도 또 해외 판매를 하시면은 진행을 하시면은 또 많은 수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높은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에서 좀 가장 아쉬운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해외 마케팅을 하심에 있어서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도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3C 분석, 자사 분석,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 하셔가지고 자사 분석에서는 자사의 기술 우위 요소나 제품의 특장점, 자사의 우위점들이나 부족한 점들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들,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해가지고 국내 경쟁자나 해외 경쟁자를 대비해서 어떤 제품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경쟁 상품에 있어서는 또 해외 쇼핑몰들 찾아보시면서 대체제라든지 해외 기준이나 시장 분석을 하시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소비자 분석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의 시장 규모를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RFQ 등을 통해서 소비자 유형 분석을 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STP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고요. 해외 시장을 세분화하고 해외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별 고객의 상황이라든지 니즈들을 체킹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통해서 타겟팅, 어느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고 목표 고객은 어느 층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상품을 런칭해서 포지셔닝을 정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정해야만이 됩니다. 이게 B2B나 B2C에서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사 분석,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의 3C 분석, 그리고 STP, 세그멘트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하고 내 제품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로 포지셔닝을 정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정하는 우선적으로 잡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페이지 구성입니다. 강의 원고를 만들면서 최근에 엊그제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쓰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프로덕트하고 알리바바닷컴은 매니팩처러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서플라이어였었는데 지금 매니팩처러로 좀 바뀌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알리바바닷컴이 전 세계 5대 안에 드는 AI 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의 사진만을 가지고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메인이고요. 우측에 이제 마이 마켓에 되어 있는 것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알리바바닷컴 로고 밑에 카테고리라든지 레디투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어셔런스 거래 보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온 서비스에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좀 보실 수 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래 안심 보증 서비스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그 레디트 10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트레이드 어슈런스라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의 안전한 결제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셀러들 같은 경우에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알리바바닷컴의 그 에스크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리바바닷컴의 B2B임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닷컴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TT로 또 송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 결제를 하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중국의 공급업체나 중국이나 대만의 공급업체가 물품을 발송을 하고 그거에 따른 컬레임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서비스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연간 이제 중국에서는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얘기를 하기는 16년도 말에 17년도에 이제 런칭이 됐는데 약 30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중간 정도 오시면 Choose Your Supplies by Regions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화면에 그 맨 밑 정도 가시면은 저게 있는데 총 16개의 국가관이 있고요. 한국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오시면은 알리바바 서플라이어 애플리케이션 보이실 겁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실시간 메신저이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C에다 설치 가능하시고 또한 스마트폰에도 설치가 가능하신 내용이고요.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에스파뇰, 포르투게스 해가지고 쭉 있는데 저게 총 세보시면 17개 다국어로 이루어지신 거 보실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덜란드어, 히브리어, 태국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인도어는 상품 등록을 굳이 안 하셔도 처리가 된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프로덕트에서의 상품을 검색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품에 관계돼 갖고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또 그런 내용들 카테고리를 또 보실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급업체의 지역적인 분류로 상품별 인증서로 통해 가지고 상품을 찾을 수 있게 해놨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맨 위쪽에 저 작게 돼 있는데 리스트 뷰와 갤러리 뷰. 그래서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50개의 상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갤러리 뷰 같은 경우는 32개인지 36개로 기억합니다. 바둑판으로 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리스트 뷰랑 갤러리 뷰 마크 밑에 보시면 탑 스폰서드 리스팅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 확인 가능하신데 저거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AD라고 흐리게 이제 회색으로 써져 있는데 키워드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시면 프리미엄 릴레이티드 프로덕트 해갖고 또 5개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상품 페이지로 들어가면 상품명과 상품의 판매 가격, 리드타임 확인 가능하신데 리드타임 같은 경우는 선적까지의 기간이죠. 그렇게 또 확인 가능하시고요. 회사명이라든지 알리바바닷컴 유료회원 사용 기간들 보실 수 있고 회사명을 클릭하면은 알리바바닷컴의 미니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인콰이리 평균 밑으로는 이제 인콰이리 평균 답변 시간, 최근 6개월간 알리바바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한 거래 건수 및 액수가 좀 보여지게 되고 공장 면적이나 보유 인증서들 또 확인 가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품에 자, 매니팩처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l supplies 그 다음에 verified supply manufacturers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verified가 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죠. 이게 중국 사이트 알리바바닷컴이 중국 사이트다 보니까 중국에 좀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verified manufacturer 해갖고 해당 검사고의 중국 대만 업체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사용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올 서플라이즈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업체들도 넣고 검색이 가능하시고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립스틱을 만드는 업체다 그러면 립스틱 넣고 치시면은 립스틱을 취급하는 공급하는 업체들 올 서플라이에서 또 보실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은 상품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상품을 만드는 키워드를 해당 검색어를 넣고 그 상품을 만드는 매니팩처러도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게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레이드 어셔런스 사용업체들을 이제 또 그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능력이라든지 OEM, ODM, 그 다음에 R&D 능력 등에 대해서 또 서팅을 해서 볼 수 있게 처리를 해놨고요. 공급업체의 국가,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별로 또 서팅을 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메인 창에는 제조업체명, 그 다음에 유료회원 이용 기간, 최근 6개월간 트레이드
어셔런스 매출 거래 평가에 대한 내용들, 검색어 관련 상품이 최대 3개까지 이제 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수출 가능성 파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품들은 과연 알리바바닷컴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가, 수출 바이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가장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가 RFQ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어가 사고 싶은 상품의 상품명과 상품의 사양 등을 정리해서 올리면 그 제품을 취급하는 10개의 공급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기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바이어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sourcing.alibaba.com 그 RFQ 주소가 그렇게 되는데 sourcing.alibaba.com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립스틱을 취급하시는 업체다, 립스틱하고 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뷰티 앤 퍼스널 케어에 놓으시고, 알리바바닷컴은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릴 때 B2B 사이트로서 가장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B2B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라든지 원자재라든지 포장재까지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립스틱 제품을, 화장품을 취급하시는 업체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잡으신 다음에 립스틱 치시고 검색어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최근 30일간의 포스팅된 바이어가 올린 RFQ 건수를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올 랭귀지는 이제 영어 이외에 다른 랭귀지들로도 RFQ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바이어스 로케이션 해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릴 때 아프리카에 바이어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도 마찬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이 용이할 수 있는 북미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럽 지역 잡으셔가지고 바이어 RFQ를 또 분류해서 보실 수 있으신 내용이고요.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 같은 경우는 립스틱 하나 사는 고객도 바이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립스틱 10개 사는 고객도 마찬가지로 좀 구매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바이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립스틱 한 박스 100개를 사시는 고객부터 바이어로 보겠다 해서 최소 주문 수량 넣으시고 또 정리해서 바이어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전에 알리바바닷컴을 외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RFQ 분석을 시켰더니 한 학생이 트랙터에 대한 RFQ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132건, 사우스 아메리카 59건, 아시아 20건, 유럽 25건, 노스 아메리카 36건, 퍼시픽 9건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고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40피트 컨테이너를 수입하기 위한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수입하기 위한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40피트의 트랙터를 실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3대에서 4대 이상 실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39건이 그냥 트랙터를 놓고 검색을 했을 때 나왔는데, 3대 이상 구입하는 바이어는 저 중에서 121명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거를 실질적인 진성 바이어로 놓고 121건에 대한 분석을 해가는 것들이 올바른 이제 접근법이다. 시장을 파악하는데 올바른 접근법이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그 다음에 이제 매뉴팩처에서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액수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드 어셔런스 거래 액수가 표시되는 것은 최근 6개월간의 거래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팩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업체가 20개인데요. 최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업체들이 얼마의 매출을 6개월 동안 가져갔는가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규모를 파악해 가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트레이드 어셔런스의 거래 건수까지도 나오게 됐는데, 최근에는 저게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리뉴얼을 하면서 그 내용은 좀 빠지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객 주문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올리신다 할 때는 객 주문액을 최소 주문 수량으로 잡아 놓으면은 알리바바닷컴에 평균적으로 바이어들이 평균적으로 구매한 액수를 최소 주문 수량으로 잡아 놓으시면은 딱 응용이 가능했었던 내용인데, 조금은 좀 아쉽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꼭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이어의 서플라이어의 미니 사이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많은 업체의 미니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카테고리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구성 자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넓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상품 중개업을 하거나 해외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품군 자체가 넓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카테고리를 확인하면서 매출이 많은 업체들은 과연 그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유통업체인지 좀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프로필을 확인해갖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 회사 명의 앞에 대체적으로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들, 어느 지역의 업체다 하는 내용들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또 좀 확인해 주시고 설립 연도라든지 주요 수출 지역들도 파악해 보시면서 경쟁자 분석 하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키워드 어널리시스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 어널리시스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키워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넣으시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키워드 해당 검색어를 위쪽에 맨 위쪽에 1번 위치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시간에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30일 이내로 해놓으시면은 한 달씩 데이터를 끊어서 처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12개월치 데이터, 1년치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생 키워드가 100개까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서치 인덱스 같은 경우는 검색 빈도 지난달에 그 한 달 단위로 잡았을 땐 지난달의 검색 빈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플럭츄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 대비해서 지난달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 감소를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CTR 같은 경우는 클릭스루 레이트라 그래서 클릭률입니다. 얼마나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에 대한 바이어들이 클릭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컴피터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 해당 검색어를 사용하는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의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를 또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데이터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시장 분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서 예전에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을 좀 저한테 주고 시장성을 좀 판단해달라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어떤 제품은 RFQ 올라오는 만큼 검색 빈도가 그대로 비슷하게 많이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고요. 어떤 제품은 검색은 많이 되는데 RFQ 비교 견적을 받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검색 빈도 대비해서 RFQ권이 많이 게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비교 견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격에 치중을 하는 제품들, 구매 기준 자체를 가격으로 받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품질에 치중하는 경우는 검색 빈도는 높은데 RFQ 건수의 존재가 많지 않은 내용들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바이어가 구매를 할 때 품질을 중요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가격 경쟁력을 중요시하는지 시장을 또 파악하실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쓰시면서 키워드에 대한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한 단어를 키워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처럼 한 단어를 키워드로 삼는 것이 아니라 2개 단어, 3개 단어가 합쳐진 내용들도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닷컴의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 자, 밑에 보시는 제품, 여성들이 피부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직포에다가 스킨케어 물질을 묻히고 이제 얼굴에 붙이는 제품이지요. 일회용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저거를 한국에서는 마스크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동남아에서도 마스크팩이라고 부를까요? 유럽에서도 마스크팩이라고 부를까요? 미국에서도 마스크팩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르는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미국에서는 저걸 페셜 마스크라고 부르고요. 안면 마스크. 유럽 같은 경우는 시트 마스크나 마스크 시트라고 부릅니다. 종이 마스크라고 부르는 내용들 많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팩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팩, 시트 마스크, 페셜 마스크 이 검색 빈도 자체가 다 좀 틀리게 나온다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내용에 있어서 RFQ 건수, 바이어가 검색하는 견적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 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마스크팩을 찾는 바이어와 시트 마스크를 찾는 바이어, 페셜 마스크를 찾는 바이어들이 중점 두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 분석하시는 것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이제 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한 업체에서 이제 시장 파악했던 예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빙수기입니다. 팥빙수를 만들기 위한 빙수기인데 팥빙수를 만들기 위한 빙수기를 저도 영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스노우콘 머신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스노우콘 머신. 그래갖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RFQ 건수는 한 건이었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은 825개 되어 있었고요. 키워드 어널러시스는 스노우콘 머신이 월에 49회 빈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남아 같은 경우가 빙수기를 많이 찾게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타겟 시장을 동남아 같은 경우로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시사철 덥다 보니까 그렇지요. 동남아에서 쓰는 용어는 아이스 쉐이버, 얼음을 깎는 기계다. 아이스 크러셔, 얼음을 으깨는 기계다 라고 표현이 많이 되고요. RFQ 건수가 9건, 17건, 그 다음에 아이스 쉐이버, 아이스 크러셔 해가지고 상품 등록도 틀리고 또한 바이어가 찾는 키워드의 빈도도 틀리다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파악을 하실 때는 그런 단어들을 파악하는 것들도 또 중요하다. 영어의 모양이 알리바바닷컴이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언어 단어라든지 영어의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렇게 또 변화가 있다 하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중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요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한테 또 수입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잘해서 많이 처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 초기에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제 그 덴탈 마스크를 좀 수입을 해달라 그래서 47만 장을 수입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를 수입해달라서 또 많이 받아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가 되는 원자재를 좀 수입을 해서 공급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는 온라인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해갖고 돼 있는데 판매를 하기 위한 이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매 가격 조사, 포장 패킹 방법, 소비자 상품평 등도 조사해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편의점 전문 매장 가시면서 또 시장 조사하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물품의 선정에 있어서는 판매 상품의 카테고리 설정하고 품목 설정, 단일판 상품 판매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비교가 가능한 상품들을 같이 또 소싱을 해서 처리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은 좀 저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거나 이제 또 B2C 쇼핑몰을 진행하시려고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 또 이 수업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수입하려는 국가의 인기 상품은 한국에서 잘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 가져오면 한국에서도 그런 대로 아주 대박은 못 내더라도 평작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하시기 전에 꼭 체킹하셔야 되는 거는 수입 물품의 HS 코드를 파악해서 관세율을 체킹하셔야 되고요. 수입 요건에 대해서 수입 절차라든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체킹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그 덴탈 마스크를 수입했다 그러니까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KN95 그 필터가 있는 그 황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도 수입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 외품 수입 허가만 받은 업체만 수입이 가능한데 덴탈 마스크는 이게 아무나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는 수입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관세청이나 관세사 사무실로 HS 코드를 공급업체에서 확인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고요. 수입 대상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기 상품들 브랜드 조사해가지고 외국에 잘 나가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소비자를 수입을 요청을 하면은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중국의 상품을 영어로 등록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사이트 익스프레스.com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com에서 얼마가 판매가 되고 상품평이 얼마나 좋게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을 조사해서 수입 상품들을 정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수입의 절차입니다. 알리바바닷컴 검색하고 RFQ를 포스팅해서 그 RFQ를 포스팅을 하면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계를 수입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수입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또 욕심을 내시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품질 좋은 상품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모순이지요.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수입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RFQ 견적을 본 다음에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 가장 가격이 높은 업체 제외하고 평균 가격 정도의 수입을 하면은 그래도 그 제품의 그 손해는 안 보고 수입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입 의뢰를 요청하셨다가 수입 의뢰하신 분이 싸게 사줄 줄 알았는데 원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수입은 제가 말씀드릴 때 가성비에 맞는 수입을 하는 것들이 좋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업체가 나오면 인콰이리 발송하시고 샘플 상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 상품 받아보신 이후에 시험 성적서나 그런 거 다 받아보시고 수입 요건들 다 체킹하신 다음에 공급업체 선정해서 인보이스 받으시고 송금 하시는데 알리바바닷컴에 TT 송금을 하시는데 인보이스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트레이드 어셔런스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입을 하시는 것들도 권해드리고요.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시는 유료연 업체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시면 인보이스를 그렇게 알리바바닷컴에다 발행하라 가지고 취급을 해주니까 그 내용 보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정상적인 통관 및 수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끔씩 보다 보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다운 밸류 인보이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수입을 해가지고 관세나 부가세 좀 적게 내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보면은 소득세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경우로 적게 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또 남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도 추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 관세 부가세 정확하게 내시고 수입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자, RFQ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 RFQ 등록은 서브미트 RFQ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메인에 가시면은 서비스에 보시면 트레이드 어셔런스 해가지고 소싱 솔루션스 해가지고 서브미트 RFQ 보이실 거고요. 리퀘스트 포 쿼테이션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페이지 중간 정도 가면 저 내용이 있으니까 저기서 또 클릭하시고 남기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RFQ에 제출을 하실 때는 수입하는 상품의 정확한 공급업체를 매칭하기 위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등록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사입하려는 상품의 카테고리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수입하려는 상품의 수량 및 주문 단위 되도록이면 연간 수입 단위라든지 그런 걸 넣어주셔야 이제 경쟁 영역이 있는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컬러, 사이즈, 재질, 사양들 넣으시고 상품도 이미지도 또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RFQ에 대해서는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서브미트 RFQ로 해서 RFQ를 알리바바닷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중국 업체들이 확인한 후 견적을 넣어줄 거고요. 트레이더 어시어런스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고 업체가 수출 경험이 많이 있는가, 알리바바닷컴을 오래 사용했는가들을 좀 확인하신 후에 주문을 넣으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오래 사용하고 매출액수가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장해드리는 내용들이고요. 트레이드 어셔런스는 편리한 지불 옵션, 결제의 안전성, 그리고 연장 지원이 된다. 공급업체의 미니 사이트 가셔가지고 과연 이 업체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제조하는 업체인지 체킹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에 이제 수입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가끔씩 아쉬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급업체를 잡으면 무조건 서비스도 좋고 수입하는데 용이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구매는 항상 조건이 따르지요. 주문 조건이라든지 주문 수량 자체가 따릅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저에게 이제 마스크 기계를 수입해달라 그러는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그때는 많은 경험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수입업체들을 제조업체들을 되도록이면 컨택을 했었는데요. 제조업체가 결코 또 좋은 조건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작은 주문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잘 공급을 해주고 카테고리를 보면서 꼭 파악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구매하려는 상품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가를 구매 후에도 처리를 해주고 문의사항에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라고 카테고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업체가 결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지는 않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문 수량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공급업체를 찾는 것들이 수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 제기 방법인데요. 알리바바닷컴의 클레임에 대한 제기 방법은 구매한 제품에 직접 제공을 하는 것들이 가장 낫고요. 제품의
그 상품 상세 설명이 끝난 이후에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Report Suspicious Activit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물품을 못 받았다. 그런 내용들 클레임으로 제기를 하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클릭하다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카피라이트, 그 이미지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상품이나 이제 저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클레임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거래 내용에서의 불만 사항들 제기를 해갖고 올리시면은 2일 이내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체킹을 해보고 공급업체에 연락을 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을 못 받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내리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내려가면은 삭제가 되다 보면은 영업에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클레임 제기를 하더라도 빠르게 처리가 되고 또 업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서 클레임 처리에 많은 노력을 한다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 상품의 타당성, 내가 수출하는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지 바이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사이트를 사용해서 수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클레임까지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